안녕하세요. 랑랑라 즐거운 수학의 김낙한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하여 실력 향상을 꾀하는 시간 2020학년도 학성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해가면서 이론들 점검하고 실력 쌓아가는 그런 계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풀이 시작합니다. 물 x축과 y축으로 평행이동을 열심히 했다. 그랬더니 좌표가 딱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평행이동 나온 아주 간단한 문제 이론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3 플러스 a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y축으로 b만큼 마이너스 4 플러스 b 이동해서 좌표를 구해놓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 자체가 2,1이다 하는 거예요. 결과가 좀 같아져야 되는 거죠. a 플러스 3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1 처리해주면 되겠고, b-4 계산 결과는 1 처리해주니까 b 값은 5입니다 라고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a 플러스 b 해주면 4 해서 가볍게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평행이동 가장 기본적인 문제 패턴 쫙 이렇게 더하기 되고 더하기 해서 쓰는 이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무리 없이 풀이 가능하겠습니다. 원의 점에서의 접선, 원에서의 접선 공식을 좀 기억하라 이런 얘기인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r제곱 x1 y1 이렇게 역시 앞쪽은 좀 기본적인 점검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공식 x1 x 더하기 y1 y r제곱 이렇게 되는 공식 점검하라 이런 얘기죠. 자, 공식 좀 곧바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x 플러스 3y는 10 이렇게 처리가 되겠고, 이때 이제 x절편 y에다 0 대입해 주면 되는 거니까 x 값은 10입니다.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 점검에 가는 그런 문제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이 진행해 가면 되겠습니다. 영어 단어 SMILE 쫙 주어져 있습니다. 5개로 이루어진 알파벳 모두 사용해서 일렬로 나열할 때 자음이 양 끝에 오도록 나열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양 끝 자리 있고 가운데 세 자리 이렇게 있다. 이곳에 자음이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자, 보니까 SML이 보이죠?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그럼 이곳에 그럼 어떤 문자가 할까요? 앞에 올 수 있는 문자 그럼 이제 세 가지. 온 문자는 빼고리고 나머지 마지막에 또 와야 된다. 2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그 사용한 2개의 문자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문자 3개의 문자가 좀 남아있죠. 3개의 문자를 가운데에다가 좀 열심히 나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3문자 나열하는 것은 뭐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까? 뭐 전체적인 계산 결과는 뭐 6 곱하기 6 이렇게 처리돼서 36 답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죠? 뭐 이 정도의 약간의 응용된 이런 정도라면 우리가 좀 자연스럽게 너무 이제 공식에 연연하지만 않는다면 뭐 자연스럽게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4이고 y축에 접하는 원 방정식을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y축에 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중심의 x좌표가 반지름하고 연관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 그러면 x-3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 y 플러스 4의 제곱 이렇게 처리됐을 때 반지름 부분들이 요거 이제 x좌표 3하고 관련돼서 뭐 9 이렇게 쓰면 되겠다 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열심히 좀 전개해서 정리하라는 얘기인가요? x제곱 더하기 y제곱 있겠고요. 마이너스 6x 있겠고 그 다음에 플러스 8y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제곱할 때 16하고 9도 있네. 9는 사라지니까 16 이꼴 제로 해서 써가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A, B, C 그러면 마이너스 6, 8, 16 이런 항목들이죠. 이런 것들을 좀 열심히 더하게 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그럼 정답은 뭐 18입니다 라고 써가면 되는 거니까 뭐 원 방정식 만들어가는 뭐 기본 틀에 대해서 학습이 되어 있는지 점검해가는 또 기본적인 문항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해서 교집합의 원소 개수가 2개가 되라 이런 얘기네요. 그리고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15가 되겠다. 좀 알아봐라 이런 얘기인데 A 더하기 1, A 더하기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는 이 숫자가 좀 연달아서 써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1, 2, 3, 4 이렇게 돼 있는데 교집합이 2개가 써야 되는데 연달아서 써 있으니까 이렇게 가면서 이제 3개 숫자가 써 있을 수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 여기가 이제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런 형태가 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된다는 이야기는 A 값은 자연스럽게 뭐 3이 되면 그런 되는 항목이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1, 2, 3, 4 숫자가 5 이렇게 처리되어 있고 합집합이 뭐 이게 이제 합집합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숫자들이 앞에 이제 1, 2, 3, 4, 3, 4, 5 이렇게 써야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합집합이 되겠고 자, 이때 이제 이걸 전부 다 합하게 되게 되면 6에 10에 15가 되는 거니까 문제의 뜻에 딱 맞춰 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B 차집합 A, B에만 있는 원소는 이렇게 A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숫자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5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좀 나머지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2, 3, 4 이렇게 처리되어 있을 때 뭐 뒤에 부분들 두 개가 좀 이렇게 같아지게 되면요. A 플러스 1, A 플러스 2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항목이고, 그럼 이제 뭐 이때는 좀 A 값이 0일 때 이렇게 좀 알아보는 거겠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B 집합의 원소, A 집합의 원소 되니까 합집합의 0, 1, 2, 3, 4 이렇게 처리되는데, 합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들 합했을 때 15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열심히 이 부분 푸는 부분은 이제 답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풀었던 부분들이 이제 정답이 되가는 그래서 B 차집합 A는 5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합의 공집합이 아닌 두 부분 집합 A, B가 주어진 식을 만족시킵니다. 이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뭔 뜻인지 판단하고 나서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골라달라.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A 교집합 B 그대로 좀 쓰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런 식을 좀 다룰 때는 이 차집합 부분들을 항상 처리해야 되죠. A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런 형태로 좀 다뤄가야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A 교집합 이 부분들이 공통이니까 이 바깥쪽도 있다고요? 바깥쪽은 천천히 써도 되는데 교집합 B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는 B까지 다 쓰라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 A 교집합 그 다음에 B 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죠? 와우, 이제 항상 다 쓰는 게 좀 불편한데, 자 그러면 이 부분들이 B 합 B의 여집합이니까 전체 집합이 되겠고요. 전체 집합과 A의 교집합을 하게 되면 A 처리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식이 팍 줄어서 이렇게 간단히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A 교집합 B를 했는데 교집합 B가 나온다는 얘기는 B 집합이 A 집합에 쏙 포함되는 이런 관계다라고 해서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결론이 나온 상태에서 B가 A 들어갑니까? 기억 당연히 맞겠고요. 그럼 B 차집합 A, B에만 있는 부분들 공집합이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B가 A에 쏙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니까 니은 역시 맞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됐죠? B 차집합 A. 와, 이런 거 되게 거의 똑같은 걸 어떻게 교묘하게 잘 썼을까요? 그 다음 A 합 B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은 이 바깥쪽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합집합 A를 하는 거죠. 됐습니까? 합집합 A만 이만큼 하는 거죠. 합하게 된다는 얘기는 이거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전체 집합이죠. 와, 거의 똑같은 이야기들을 기억니은디귿에 다 써놓고 옳은 것을 달라더라. 당연히 뭐 기억니은디귿 5번이 답이 되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풀이의 핵심은 보기에서 답 찾는 부분들을 마지막에 처리할 때 핵심은 역시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서 어떤 내용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자, 이렇게 이제 공통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배 법칙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가면서 이제 전개하는 형태의 식은 좀 잘 적용되겠지만, 와,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되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거든요. 이런 학습이 좀 돼 있는지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죠? 자, 6번 수식 정리가는 집합의 연산 파트 부분 학습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7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정수 K 개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 줄 거냐 라는 질문인데, 저는요 점과 직선 거리 요 이론을 이용해서 풀겠다. 무슨 얘기냐? 원이 있고 직선이 있는데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두 점에서 만나려면 반지름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반지름보다 작다.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x-y 플러스 k는 이꼴 제로 처리됐고요. 원의 중심좌표 0,0 해서 이 거리들을 열심히 구해간 부분들이 반지름 2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 관계를 이용해서 풀겠다. 이렇게 이런 풀이가 좀 효율적인 풀이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거리를 구하게 되면 루트 2제곱 그리고 2제곱이 4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쓰면 되겠고요. 00 대입하니까 K에다 절대값 씌우면 되겠습니다. 이 거리가 이제 반지름 2보다 어떻게 되겠죠? 작아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K의 절대값은 2 루트 5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자, 이렇게 됐을 때 만족해야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K 값은 이 부분들 그냥 오히려 좀 숫자로 더 안에 집어넣는 게 좋겠습니다. 4, 5, 20, 루트 20, 마이너스 루트 20 요 사이의 형태가 되는 거니까 이 사이의 정수는 마이너스 4부터 되는 거죠. 16이니까. 마이너스 3. 이거 다 쓰네요. 쭉 해서부터 어디까지 4까지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 자, 그렇게 되는 거니까 8개에다 원점이 있으니까 9개. 9개를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접근법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게 되면 좀 반지름 비교해서 이렇게 효율적인 좀 식을 세워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키포인트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가장 효율적인 풀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학생이 30명인 어느 학급에서 수학과 영어 두 과목의 방과 학습 신청자를 각각 조사했더니 두 과목 모두 신청한 학생이 9명, 어느 한 과목도 신청하지 않은 학생이 좀 신청을 안 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학을 A, 영어를 B 이렇게 됐을 때 A 합 B의 원소의 개수가 30에서 신청 안 한 학생 12명을 뺐더니 18명 신청했다. 이런 얘기가 좀 정보가 주어진 거죠. 그 다음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9명이다. 이렇게 좀 주어진 정보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학을 신청한 학생이 영어를 신청한 학생보다 3명이 더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신청한 학생은 어떻게 되느냐? 질문 던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해가는 식만 좀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A 개수 더하기 B 개수 빼기 A 교집합 B 두 번 계산되면 이렇게 한번 빼는 부분들이 공식이죠. 됐습니까? 자, 18개 되어 있고요. 이 부분들을 X라고 해주면 요거는 3명이 수학이 더 많은 거죠. 그럼 X-3 처리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9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2x가 30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x는 15 이렇게 해서 수학을 신청한 학생 수로 그냥 15명이 15명입니다. 라고 구해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주어진 문장 살짝 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가는 부분들, A 개수 구하고 B 개수 구하고 두 번 구한 부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겹친 부분 빼주는 이런 형태, 가장 기본적인 공식 점검해가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셨죠? 잘 풀리라고 믿으면서 8번 마무리합니다. 직선을 대칭 이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원 넓이 이등분한다고 우선 눈에 보이네요. 원 넓이 이등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심을 싹 지나가야 되겠죠. 중심 좌표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다면 x-2의 제곱, y 플러스 3의 제곱 4 이렇게 처리 되는데 반지름이 필요한 게 아니라 중심 좌표가 필요한 거군요. 알겠습니다. y는 kx 플러스 3 직선이 있는데 y축 대칭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x보가 바뀌는 거니까 마이너스 kx 플러스 3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고요. 이동 이거 하나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중심 지나면 되죠. 그러면은 x에다가 2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k 플러스 3 된 결과 y좌표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좀 대입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k는 6 처리된 거니까 k 값은 얼마였다? 3이었다 라고 풀어갈 수 있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이건 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네요. 그래도 이론들 이렇게 좀 대칭 이동했을 때 결과 y축 대칭 이렇게 좀 처리하게 되면 x보가 바뀌는 부분, 그 다음 넓이 이등분 간단하지만 중심 좌표 이렇게 찾아서 정리해서 중심 지난다 라는 이론들 이렇게 좀 적용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좀 점검해서 풀면 가볍게 좀 풀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문항은 10번입니다. 두 집합 A, B에 대하여 A와 B 두 집합이 서로 소가 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인수분해를 해서 B 집합은 인수분해 되어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A 집합 인수분해가 특이합니다. x-1, x-19 0보다 크다 이렇게 처리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영역 표시를 좀 해야 되겠죠. 1보다 작다 영역 표시해주면 되겠고 19보다 크다 영역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은요 A하고 A 제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것이 더 큰지는 모르겠죠. A하고 A 제곱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제 표시해 가면 되는데 정수 A 근데 이제 서로 소라고 했으니까 교집합이 생기지 않아야 되니까 이 가운데 부분의 표시를 좀 이렇게 해가야 되거든요.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좀 해가야 되는데 정수라면 이제 A가 1부터 그럼 시작해야죠. 1보다 크니까. 됐습니까? 그렇다면 A 제곱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크기 순서를 잘 몰랐는데 자연스럽게 좀 커야 되는 그런 항목이 되겠군요. 됐죠? 자, 근데 먼저 A 집합에서는 이 부분들이 A 값하고 19가 이제 들어가지 않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A라는 것은 1보다 당연히 크거나 같아야 되겠고 A 제곱은 19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냥 루트 19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곧바로 쓰면은 결과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와우, 이거 그냥 범위를 수직선에 표시하니까 그냥 거의 곧바로 답이 나오는군요. 됐습니까? 정수개수를 구해달라. 그러면 A 값은 1, 2, 3 루트 19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4까지 가능하네요. 됐죠? 자, 그럼 이제 4개입니다 라고 답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됐죠?
어, 열심히 부등식 범위 해가지고 뭐 영역 표시 부분 뭐 가볍게 근데 가능하죠. 예, 영역 표시 좀 하고요. 그다음 서로서라는 부분들이 서로 부분 이제 뭐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뭐 이런 부분들 야, 이렇게 이제 정의 형태의 용어 정의만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있으면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 집합 1, 2, 3, 4, 5, 6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또 뭡니까? X하고 A하고 교집합을 구하게 되면 공집합이 아니다. 그런 얘기는 X집합이 원소가 뭐 일단은 뭐 1 이렇게 하나라도 있거나 2가 있거나 그 다음에는 뭐죠? 1, 2 이렇게 있어야 뭐 교집합이 공집합이 안 되겠죠. 물론 이제 이때는 이런 부분들, 이때는 이런 부분들 이렇게 좀 감안해서 좀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뭐 1, 2에 대한 조건이고요. 그럼 3, 4, 5, 6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3, 4, 5, 6 부분들은 이 집합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들어갈 때 안 들어갈 때는 뭐 가지수를 좀 따져야 되는 거니까 열심히 이제 부분 집합 개수 구하는 거죠. 그러면 X집합이 이렇게 이런 조건일 때 세 가지가 되겠고 이쪽 부분에서 부분 집합 개수니까 2에 4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원소 개수가 4개니까요. 됐습니까? 그럼 3 곱하기 1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 6, 18 이렇게 처리해서 48이 답이 돼가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쪽 부분에서 조건들을 좀 짜서 3 곱하기 되겠고 뭐 뒤에 부분 집합하고 그래도 좀 이렇게 3 곱하기 앞에 있는 부분들에서 이 부분에서 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해가지고 뒤에 있는 뭐 3, 4, 5, 6만 고려해가지고 16, 5 이런 데 답하기도 좀 함정처럼 답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정확하게 좀 잘 점검해서 실수 없이 잘 풀어야 되겠습니다. 8개의 의자가 놓여 있습니다. 2명의 학생이 서로 다른 의자에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의 의자가 있도록 나는 경수를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근데 2명이 사이에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전체에서 둘이 이웃하는 경우를 빼는 부분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뭐 두 사람이 뭐 사이에 누군가 끼어 있다. 반대는 뭐 둘이 이웃하는 거죠. 됐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사건을 이용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는 어떻게 되는가요? 의자가 8개 있으니까 첫 번째 학생이 앉는 가지수 8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학생이 앉는 가지수가 7가지에서 8 곱하기 7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자, 이웃하는 경우는 뭐 이렇게 뭐 처음에 이렇게 이웃, 그 다음에 이웃, 이렇게 하면 이웃, 뭐 이웃 이렇게 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뭐 이렇게 카운팅해서부터 맨 마지막 이렇게 카운팅하지. 앞에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기준으로 따져보면 7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웃한다라고 했을 때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으니까 곱하기 2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7 공통에 8-2 처리해 주는 거니까 이게 좀 6이 되죠. 그러면 6, 7, 42 해서 42가지가 됩니다. 라고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 패턴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렇게 일일이 주어진 조건 2명 사이에 적어도 하나 의자가 있겠다, 빈 의자가 있겠다 이런 부분들 의자가 하나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4개일 때 좀 다 구해갈 수가 없으니까 자 이렇게 전체에서 반대되는 경우를 빼서 풀어가는 여사건을 이용하는 방법 좀 생각해두면 되는 아이디어를 좀 한 번쯤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쌤과 학성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문제 이어집니다. A점을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 y는 꼴 x의 대칭이동 한 점을 BC라고 했고요. 삼각형을 꼭지르면 삼각형 넓이를 구해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황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4,2 대략 점 표시해주고 원점 대칭 이동하고 원점 대칭 이동은 x보 y보 바뀌니까 좌표 좀 구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 y는 꼴 x 대칭 이렇게 처리해서 이때는 xy 좌표 바꾸는 거니까 2,4 이렇게 좌표 놓고 사각형 넓이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때 이제 원점 대칭한 이 부분들은 뭐 이런 직선의 방정식 자체가 y는 꼴 2분의 1x 이렇게 가볍게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삼각형 넓이 구할 때 그럼 AB 길이 이런 부분들을 빨리 길이 구하고 길이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8제곱 더하기 4제곱 처리되는 거니까 4루트 5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이런 부분들을 밑변 이렇게 좀 처리해가면 좀 효율적으로 풀이가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높이가 필요한 거니까요. 그럼 이제 직선, 수선 발레는 이 뭐 길이를 구해가야 되는 거니까 뭐 직선하고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죠. 점과 직선 거리 이 부분을 좀 이용하면 되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x-2y는 꼴초로 이렇게 깔끔하게 놓고요. 좌표 2,4 해서 거리를 좀 구해가면 되겠습니다. 자, 루트 1제곱 2제곱 해서 루트 5가 되겠고 2, 4 대입하면 2, 8 이렇게 해서 절대값 되는 건가요? 그럼 루트 5분의 6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되겠죠? 전부 다 준비됐으니까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습니다. 2분의 1 밑변 길이 4 루트 5 처리해주면 되겠고 높이는 루트 5분의 6이다 처리되겠습니다. 약분하고 그러면 12에서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뭐 그럴싸하게 좀 풀이가 끝났습니다. 자, 뭐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되게 되면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이렇게 좀 원점 대칭하고 y=x 대칭해서 좌표 구하는 건 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주어진 상황 좌표들을 구했을 때, 근데 대개 이제 뭐 대칭 이동하고 이런 일 벌어지면 뭐 주로 직각삼각형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런 거하고 좀 관련이 없는 도형이라는 것을 빨리 좀 확인해야 되겠고요. 이 순간 이렇게 좀 원점 대칭한 부분들이 직선 방식이 좀 편하게 구해지는 거니까 이때 이제 센스 있게 빨리 AB를 좀 밑변, 그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이런 부분들 열심히 구한 이 부분들 높이 이렇게 좀 처리해 가겠다. 이런 부분들의 아이디어를 빨리 좀 생각해 가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방법으로는 여러분들이 뭐 사선 공식 뭐 이런 형태 해가지고 뭐 4,2 기준돼 있으니까 뭐 대칭 이동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2,4 쓰고 또 4,2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사선 공식으로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도 되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평상시에는 뭐 사선 공식을 저도 좀 즐겨 쓰는데 지금은 이제 워낙 뭐 원점 대칭하고 이런 부분들이라서 이렇게 교과서적인 형태의 풀이법으로 접근해 드렸습니다. 14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을 y는=x에 대해서 열심히 대칭 이동하는 원을 C2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C1에 있는 점, C2에 있는 점 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한번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뭐 원하고 원 부분들을 y는=x 열심히 이제 대칭 이동 이렇게 딱 했다. 거리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 아니 사실 뭐 원하고 원 사이의 관계 문제 풀이할 때 풀이의 핵심은 뭐 중심을 딱 연결하고요. 연결해서 나온 모양들을 보고 문제랑 이제 연결시켜서 어떤 풀이 원리를 좀 접근해 갈까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풀이 원리가 되겠죠. 지금은 뭐 이렇게 좀 중심을 딱 연결해서 놨을 때 뭐 거리 최대를 질문하면요 이 부분을 좀 더 연장하고 또 좀 더 연장해서 이만큼 거리가 되면 이제 뭐 최대 이렇게 될 수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핵심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해가는 것이 풀이법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원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가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연산을 하려면요, 원 방식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x-1의 제곱, 그 다음은요, y 플러스 3의 제곱하면서 9가 사용되니까 는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니까 깔끔하게 중심 좌표 1,-3 나왔고 이 부분 y는=x 대칭한다라고 해줬으니까 좌표를 좀 바꾸면 되니까 마이너스 4,1 해서 또 좌표 구하고 이 둘 사이의 거리를 좀 열심히 구해야 되겠죠. 루트 4제곱 이렇게 처리되는 건가요? 그러면 4루트 2 되겠고 중심 사이 거리 되겠고 반지름이 1이었으니까요. 문제의 정답은 4루트 2 더하기 2 해서 최종 답을 구해가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이렇게 처리해서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4루트 2 플러스 2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이때 좀 더하기라고요. 이 부분 6 처리하면 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역시 문제에서 맨 처음에 이제 무엇을 풀지 원과 원 사이 관계의 중심 연결해서 이런 상황이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최대값 구해가는 부분은 이런 거구나 이렇게 좀 결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뭐 원방식 정리해서 중심좌표 구하고 대칭 이동한 중심좌표 구하고 거리 구하고 뭐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결되어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원 부분들은 이렇게 중간에 뭐 원과 직선과의 관계는 뭐 점과 직선과의 거리를 이용하라. 원과 원과의 관계는 중심을 연결하라. 이런 부분들이 큰 틀의 원리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런 원리 부분들 정확하게 좀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시작합니다. 좌표 평면 위에 원점 5를 출발하여 B가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움직입니다. P는 XY 좌표가 모두 정수인 중으로 움직이고요. 한 번 이동할 때마다 오른쪽 위 또는 오른쪽 아래로 이동을 합니다. 한 번 이동 거리가 루트 2다라는 얘기는 수직선 만들었을 때 그냥 대각선 방식으로 한 칸, 대각선으로 한 칸, 뭐 이런 형태로 좀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0,0에서 갈 수 있는 곳은 뭐 1,1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됐습니까? 아니면 또 뭐 아래로 내려간다면 뭐 1, 하늘 내려가서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로 좀 가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런 것과 같은 규칙으로 이동할 때 도착할 수 있는 점들 이동할 때 특징을 좀 살펴라 이런 얘기인가요? 보기에서 있는 대로 모두 골라주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건가요? 그럼 아까 뭐 1,1 이렇게 좀 0,0에서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도 하나 늘고 하나 늘고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또 더 이동하면 2,2가 되게 되면 또 하나 늘고 하나 늘고 알겠습니다. X좌표고 Y좌표
전체적으로는 뭐 이만큼 늘어나는 거니까 맨 처음 0,0에서 출발했으니까 이 부분들이 뭐 짝수가 돼야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뭐 이게 또 하나 줄어들어서 2,1 이렇게 2,0이 되겠죠. 하나 줄는 거니까 하나 늘고 이렇게 되더라도 이거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x좌표 하나 늘고 y좌표 0 되고 그러니까 뭐 앞에 있는 짝수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역시 짝수라는 개념은 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런 특징이 있네요. 좀 이렇게 늘더라도 이 y 값이 x 값을 더 클 수는 없는 거죠. 또 음수 쪽도 있으니까 절대값을 해야 되겠습니다. 음수 쪽도 있으니까 절대값 했을 때는 뭐 이동할 때마다 x 값은 계속 늘어나는데 y 값은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플러스 뭐 줄고 그러니까 절대값이 당연히 x 값이 더 큰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이런 특징들 이런 거 가지고 좀 풀이를 좀 진행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기억은 더하기에서 7. 우리는 뭐 7 이런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8, 짝수가 되겠고, 그렇죠. 가능합니다. 되겠고, 짝수니까 됐는데, 이 y값이 더 큰 부분은 안 됩니다. 짝수가 되겠고, x값이 더 큰 리얼. 알겠습니다. 리얼 두 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좌표다.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미난 규칙이지만 그 나오는 규칙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좀 살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오른쪽 위, 왼쪽 아래 이렇게 되면 오른쪽 위로 가게 되면 뭐 좌표 자체가 한 칸 한 칸 이렇게 느는 거고 오른쪽 밑으로 가게 되면 여긴 늘고 여긴 또 줄어들어서 좌표에 이제 변함이 뭐 합의 자체는 변함이 없고 그래서 뭐 두 칸씩 늘고 뭐 제자리 되거나 뭐 두 칸 늘거나 제자리 밑으로 가게 되면 제자리 되는 거니까요. 합의. 그래서 이제 합 자체는 항상 짝수가 되겠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x는 계속 늘고 y 자체는 뭐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거니까 x의 절대값이 더 크겠다. 이런 부분들이 풀이의 힌트가 되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규칙 주어지게 되면 일정하게 계속 움직이게 되면 그 규칙을 좀 관찰해내는 그런 부분들. 그래도 이렇게 좀 정해진 틀이 아니라 좀 생각해야 되는 요소가 좀 담겨 있는 거니까 복습을 통해서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 참수 y는 equal x 제곱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이동하였더니 함수 gx 그래프가 일치하였다. 뭐 그냥 p만큼 이동한 거를 gx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y는 2분의 직선 부분들이 두 개의 함수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난다. 4점의 x좌표 합이 6이 되도록 하려면 양수 p 오른쪽으로 이동했던 거군요. 알겠습니다. 뭐 상황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니까 이 참수 좀 그리고요. 평행이동 양수만큼 p만큼 이동하죠. p만큼 딱 이동하겠고 뭐 축이 잡혀져 있는데 y좌표는 1이니까 이렇게 돼서 옆으로 쭉 가면서 만나는 거죠. 만나는 좌표들 알겠습니다. 이 좌표들을 모두 다 합하면 이제 6이 되라 이런 얘기인가요? 산수를 좀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 스타일 같습니다. y는 꼴 x제곱 2분의 1 x 플러스 1하고 만나는 좌표들 열심히 구해야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 마이너스 1은 꼴 제로 이렇게 처리되게 되면 만나는 점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해주면 두근의 합이 뭐 2분의 이렇게 처리가 되는군요.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x-p의 제곱 이참수가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그거하고 2분의 1 x 플러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전개해서 좀 열심히 또 정리해야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2p에다가 이항시켜서 그 다음 또 어떻게 되겠죠? 플러스 2분의 1 x 이렇게 처리되는가요? 그 다음에 p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처리되겠죠? 감마 플러스 델타 이렇게 처리했을 때 뭐 두근의 합은 또 2p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랬을 때 뭐 네근의 합을 좀 다 더하게 하라 이런 얘기는 뭐 2p에다가 2분의 1이 있고 또 2분의 1 이렇게 좀 더하게 한 이 결과 이 부분들이 6이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이 5가 되는 거니까 p 값은 얼마였다? 2분의 5였다 라고 해서 그에 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뭐 이게 뭐 평행이동 됐다 그 다음에 뭐 만난다 해서 뭐 긴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뭐 나중에 좀 이렇게 식 변형하고 나면 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 구해가는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함수 평행이동 원래 함수 있고 평행이동 함수 있고 뭐 직선하고 만나는 부분이니까 두근 생기고 이게 두근 생겨서 뭐 네근의 합 구해가는 거니까 뭐 전개해서 정리한 부분들에 뭐 큰 무리가 없겠고 그러면 뭐 두근합 나온 부분들이고 그래서 뭐 전체 네 개를 합한 부분들이 6이다 이렇게 처리가는 거니까 뭐 처음에 이제 문장 읽으면서는 은근히 좀 긴장감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였지만 실질적으로 뭐 연산 들어가서 살펴보니까 뭐 이렇게 큰 아이디어 필요 없이 풀이 가능한 뭐 그런 문제 형태인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이어집니다. 원 위의 점 P에 대하여 OP 길이가 3입니다. 원하고 좀 관련이 없는가요? C1의 중심과 P를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원 C2라고 했습니다. C2의 중심 좌표를 좀 구해달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내용 정리가 좀 덜 됐나요? x제곱 돼 있고 y-2분의 5의 제곱 돼 있고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뭡니까? 2분의 5의 제곱 이런 원 모양이 되니까 원을 좀 열심히 쑥 그리고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원이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원인데 원점에서부터 뭐 축을 좀 축까지 좀 이렇게 잡아주게 되면 중심 좌표가 뭐 2분의 5 이렇게 처리가 되는데 중심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지점이 뭐 여기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이런 떨어진 점, 이런 점을 P점이라고 하겠다. 알겠습니다. 이 P점 좌표를 그냥 뭐 x, y라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점에서부터 거리니까 얘 연립해서 이제 풀에 가야 되는 거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9 이런 부분들하고 그럼 뭐 원래 주어진 식이 뭐였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5y는 이꼴 제로였죠? 연립해서 이제 풀어가면 되는군요. 빼면 되는 거니까 5y는 9 해서 y 값이 5분의 9다 이렇게 좌표 y 좌표를 좀 쉽게 구해갈 수 있는 뭐 이런 내용이군요. 됐습니까? 자, y 좌표를 구했는데 그럼 x 좌표를 구하려면 이게 또 뭡니까? x 제곱은 그러면 9 마이너스 5분의 9에 제곱해서 좌표를 좀 찾아야 되겠습니다. 좀 산수를 좀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9 공통 있고 그럼 1 빼기 여기는 그러면 얼마죠? 25분의 9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죠. 제곱했을 때 25, 81에 9 공통 튀어나갔고 이렇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25분의 25 빼기 9 해주니까 16 이렇게 처리가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러면 x는 뭐 루트를 씌우면 되는 거니까 25 루트 씌우니까 그럼 5가 되겠고 이건 3 곱하기 4에서 12 처리해주면 되겠죠?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됐죠? 교점 좌표가 좀 나왔습니다. 5분의 12, 5분의 12, 5분의 9 이렇게 해서 교점이 좀 나왔고요. 뭐 원래 중심 좌표는 0,2분의 5 이렇게 좀 나왔고 됐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나중에 뭘 하는 거였죠? 자, C2 그 지름이 양끝으로 하는 원을 또 만들어서 그럼 또 이 지금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좀 이렇게 두 점이 나왔는데 이 두 점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지름의 원이 이렇게 좀 주어져 있어서 구했는데 이렇게 지름에서 다시 해가지고 요거에 다시 이제 중심 좌표를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인가요? 그럼 됐군요. 이 점하고 0,2분의 5하고 이게 이제 지름이 양끝점이 됐으니까 여기서 뭐 중점 좌표만 구해가면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뭐 중심의 x 좌표를 구하게 되면 뭐 2분의 해서 더하게 해주니까 5분의 뭐 6 해서 이 부분들 뭐 x 좌표는 좀 가볍게 처리해주면 되겠고요. y 좌표 계산이 좀 불편하군요. 5분의 9하고 2분의 5를 좀 열심히 더하기 해서 또 2를 이렇게 좀 나누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처리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뭐 계산해야 되겠죠. 통분하면 10이 되겠고 그럼 20분의 29, 18에다가 더하기 5, 25 이렇게 처리해주면 됩니까? 그러면 20분의 얼마가 되는 건가요? 30에 43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양인 것 같습니다. 됐죠? x좌표, y좌표 다 구했습니다. 5분의 6하고 근데 또 다시 또 더하게나요? 그럼 5분의 6하고 방금 전에 얼마였죠? 20분의 43인가요? 20분의 43을 좀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20에 통분하면 46, 24?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더 더하게 해주는 거니까 그러면 67이 되네요. 20분의 67, 20분의 67, 3분의 있습니다. 순간 긴장했네요. 숫자가 안 나와서. 이건 뭐 이렇게 말이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숫자들이 좀 막바지에 이제 연산하는데 좀 우리들 살짝 힘겹게 하니까 뭐 상당히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처럼 느껴집니다. 자, 맨 처음 원 정리해가지고요. 나중에 필요한 중심 좌표 구해가는 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고 중간에 이 길이 자체가 3이 된다라고 해서 뭐 여기 있는 원의 점을 놨을 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3 이렇게 처리되고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연립방정식 풀어가는 이런 개념에서 P점 찾아가는 그런 과정 뭐 이런 부분들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두 점은 뭐 지름은 양끝으로 하는 거니까 중심 좌표 찾고 중심 좌표도 합하고 이런 내용이니까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뭐 대단한 내용이 없는데 처음에 이렇게 좀 아이디어를 내서 연립방정식 형태로 접근하는 부분들 요거는 좀 살짝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학습하는데 좀 신경 써야 될 요소인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너무 당황하지 말고 주어진 정보들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해 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 쓰면 충분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7개의 사물함 중 3개의 사물함을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에게 각각 배정하려고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층에는 남학생 사물함과 여학생 사물함이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사물함을 배정하는 경우 수를 구해달라 라고 되네요. 남학생은 둘인데 여학생이 한 명이니까 여학생 사물함을 먼저 배치를 하면 되죠. 여학생 사물함을 좀 배치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학생 사물함이 만약에 2층하고 3층 이런 부분들에 배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곳에는 뭐 두 개밖에 없으니까 남학생 사물함이 배치되면 안 되겠죠. 이때는 그러면 가짓수, 그냥 묶어서 하면 되겠군요. 이곳에 이제 뭐 전체 가짓수가 뭐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남학생들은 1층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1층에 첫 번째 남학생이 배치할 곳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되겠네요. 이거 4가지 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4군데다 다 치는 거 아니니까 남학생이 배치될 곳은 만약에 2층 어딘가에 여학생이 이렇게 사물함에 배치되게 되면 남학생은 이제 3층에도 배치해도 되죠. 2가지하고 밑에 있는 3가지에서 5가지가 되겠고 그 다음 또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학생 배치에 남학생 배치 됐죠? 2층, 3층 이렇게 합치면 뭐 4가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찾으면 되겠고요. 자, 요 부분들은 뭐 그럭저럭 계산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럼 얼마인가요? 20에다가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들이 뭐 이게 좀 얼마나 나오나요? 80이 나오는 건가요? 80 이렇게? 이 부분 좀 문제가 없는데 1층에 배치할 때가 문제겠네요. 1층 배치. 1층 배치가 좀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1층 배치할 때도 1층 배치에서도 이제 뭐가 좀 문제가 되냐면요. 가운데 배치할 때는 뭐 한 가지가 되겠죠. 한 가지 가운데 배치를 딱 하게 됐을 때는 이때는 좀 신경 써가지고 배치를 함에 있어서 남학생들은 그럼 어디에 배치되냐면요. 위쪽에 배치돼야 됩니다. 가운데에서는 이웃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4 곱하기 3 이렇게 처리해서 이제 12가지 이렇게 좀 처리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앞에 부분하고 뒤에 부분 배치할 때 앞에 부분 뒤에 부분이 가짓수가 2가지가 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좀 상황이 좀 바뀌죠. 왜냐면 가운데는 안 되지만 앞에 부분 배치를 이렇게 했을 때 이 뒷부분 이제 남학생들이 이제 와도 되는 거죠. 이웃하지 않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긴 또 이제 5 곱하기 위층 2, 3층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좀 4가지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여기가 그럼 또 얼마가 되겠습니까? 20에 40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120에다가 132가지가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의 조건이 좀 줘져 있죠. 그냥 사물함을 그냥 마구 배치하는 게 아니라 같은 층에는 남학생 사물함과 여학생 사물함을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남학생은 좀 많고 여학생이 적으니까 여학생 사물함을 먼저 배치를 딱 한다. 2층에 만약에 배치한다고 보면 배열되는 가짓수 2가지 되겠죠. 그 다음 3층 배치한다 또 2가지에서 이제 합쳐서 이제 4가지가 되겠고요. 각 층에 배치되고 났다면 나머지 이제 2층 배치할 때 3층하고 1층에 남학생들이 배치가 돼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짓수 됐죠? 뭐 이런 특징들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부분들 좀 신경만 좀 쓰게 되면 무난한데 특히 이제 1층에 또 이렇게 좀 나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경우의 수는 전체적으로 한 방에 뭐 이렇게 공식을 써서 뭐 순열 조합 배운다고 해서 순열의 퍼미테이션 조합의 컨비네이션 기호를 써가지고 한 방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주어진 조건들 차곡차곡 나눠서 어떻게 해주면 논리 전개를 좀 잘할까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뭐 경우의 수다 이렇게 좀 학습을 기억해서 학습을 진행하면 또 무난히 풀이가 또 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식 대입하는 게 아니라 논리 전개 과정이다 이렇게 기억 속에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n,1점에서 원의 접선을 열심히 그을 때 접점 사이 거리를 dn이라고 하겠다. 2, 3, 4, 5, 6 와우 2에서부터 6까지요. 열심히 거리를 구해서 곱하기를 한 결과들을 좀 구해달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0,1 원방식 요건 좀 센스 있게 n,0 이렇게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이런 형태로 좀 바꿔서 풀겠습니다. 이거 뭐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 똑같이 평행이동 시켜놓은 거니까 이게 더 좋겠죠. 왜 이렇게 좀 문제를 좀 이렇게 변형해서 살짝 어렵게 보이게 나올까요? 자, 일단 원 주어져 있고요. 밖에서 이제 접선들을 좀 이렇게 열심히 긋게 되면 위에서도 만나고 대칭 구조로 이제 아래서도 이렇게 만날 텐데 요 만나는 점 됐습니까? 두 점 사이 요 거리를 좀 이렇게 구해달라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좀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제 생각은 접선근 그 직각 이런 부분 만들어서 이렇게 좀 처리해서 이런 뭐 직각 삼각형을 좀 만들어서 거리를 좀 이용해서 구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이 n,0에서 그은 거니까요. 이 길이는 n 이렇게 처리해주면 나오겠고요. 반지름은 1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럼 뭐 피타고라스를 통해서 여기가 길이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좀 구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일이 됐을 때 우리가 이제 뭐 이 갑자기 이제 길이를 구하니까 이만큼 수산에 발되는 이만큼 길이들을 조금 쉽게 구해갈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제 삼각형의 넓이 이런 관점을 좀 이용하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밑변 곱하기 밑변 n에다가 높이를 뭐라고 할까요? 높이를 d 2분의 n인데 그래도 그냥 dn 이 정도 쓰죠 뭐 이렇게 기호가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거 불안합니다. 그냥 뭐 h라고 하죠. 뭐 h 이렇게 해서 이제 구했다고 치면 뭐 물론 이제 2분의 1이 있어야 되는데 2분의 1까지 좀 할까요? 근데 이제 이 부분들은 2분의 1에다가 여기 또 애초부터 이제 직각삼각형이 있으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를 곱하기 높이 1 이렇게 처리해도 되거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처리해드리니까 이 h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n분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되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을 이용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최종 풀 수 있는 식이 좀 나오겠습니다. dn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구한 식들은 n분의 요 길이에 지금 2배를 해야 되죠. 좀 2배를 해야 되니까 2배의 루트 n제곱 마이너스 1에서 이제 결과가 나오겠고 뭐 식이 다 완성됐으니까 이곳에다가 차곡차곡 2, 3, 4, 5, 6 뭐 5번 곱하기 해야 되는 거죠. 곱하기 해달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d2 곱하기 d3, d4 이거 괜히 쓰게 되는데요. d5, 2, 3, 4, 5, 6 이렇게 곱하기 해준 결과는 자, 결국은 이제 분모는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해줘야 될 것 같고요. 됐습니까? 이런 거 5번 곱하기 하니까 2의 5제곱 있겠고요. 다음 이제 문제입니다. 2 대입하면 루트 3 됐고요. 3 대입해주면 루트 8 그럼 2 루트 2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럼 4 대입하면 루트 15 3 곱하기 5 이렇게 쓰겠고 5 곱하면 루트 24 4, 6, 24 2 루트 6 루트 2 루트 3 쓰겠습니다. 됐죠? 자, 6 대입해주면 35 루트 5 루트 7 이렇게 처리했었습니다. 곱하기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 그냥 우리가 숫자를 그냥 무작정 크게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소인수분해에서 약분 이런 걸 좀 이용해서 처리해가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예를 들어서 루트 5, 루트 5 있는데 이 부분들은 이렇게 해서 5랑 약분해주면 가볍게 처리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루트 2, 루트 3 보이죠? 루트 2, 루트 3 이렇게 보이죠? 이건 좀 루트 6이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좀 약분되게 되면 이제 6 이렇게 좀 사라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됐습니까? 4도 2개에서 좀 사라지고요. 되겠습니까? 그럼 좀 많이 좀 사라졌습니다. 2마저도 하나 더 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여기가 그러면 2의 대제곱이죠. 2의 대제곱 처리되겠고 루트 3 남아있고 루트 7 남아있고 요거 뭐 약분됐으니까 3 남아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뭐 정리를 좀 더 해보면 3분의 16 루트 37 21 이런 모양으로 쭉 완성이 되죠.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 주어진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루트 21이 남는 거죠. 되겠습니까? 그 분수를 고쳤을 때 또 Q-P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그러면 이제 16에서 좀 3을 또 빼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16에서 3을 빼는 거니까 정답은 13 이렇게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에 뭐 연산을 그냥 하면 되는데 어떻게 센스 있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만 좀 필요한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와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본 부분들은 아이디어가 좀 필요합니다. 똑같이 좀 평행 이동해서 그러니까 이게 연산을 좀 쉽게 해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거니까 이런 것들 조금 신경 쓰면 되겠고 그 다음 길이들을 좀 어떻게 구해갈까 전체적인 이만큼 길이를 구해가는 건데 자 이때 이제 이 모양 부분들을 좀 신경 써가지고 뭐 이렇게 좀 삼각형의 넓이 구해가는 형태에서 이 h를 구해서 최종적으로 2배에서요 이렇게 이제 구해가는 요 과정까지 그림 부분 연결해서 이렇게 구해가는 이 과정이 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심히 이제 연산을 해야 되는데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쭉 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 부분들 뭐 그냥 우리가 숫자를 너무 크게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소인수분해야 되는 형태를 통해서 그 다음 연산이 좀 쉽도록 약분을 통해서 연산이 좀 쉽도록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들이 숫자를 좀 센스 있게 대체해가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전체적으로는 아이디어들을 내서 연산해야 되는 그런 과정까지 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복습 철저하게 좀 잘해야 될 그런 중요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20번 문제 이어집니다. 함수 fx수 1에 대해서 좀 나눠져 있네요. 두 집합 AB에 대해서 A 집합은 뭐 fx 그래프 뭐 그래프 열심히 그리면 되겠고요. B 집합은 뭡니까? 원을 좀 열심히 해야 되겠군요. 원하고 그러면 직선하고의 관계인데 자 교집합이 2개 된다 이런 얘기는 두 점에서 만나라 이걸 만족해주는 범위들을 열심히 구해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내용들을 조금 정리해 봐야 되니까 뭐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쭉 이렇게 돼 있고 x값이 1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프를 그려가게 되면 1보다 크면 1, 2, 3 해서 좀 직선을 쭉 그어가면 되겠죠? 축이 좀 휘어져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래도 뭐 이렇게 대략 그려가면 되겠습니다. 3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는 2x 플러스 1이니까 직선 방식으로 이렇게 좀 그어가면 이런 형태 요게 이제 뭐 f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B점 원 그림, 원 또 무지무지 재밌습니다. 중심 좌표가 Y가 분분히 이렇게 1 이렇게 돼 있으면서 반지름이 또 2짜리인가요? 그렇게 되면 반지름이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좀 접하는 이런 형태로 그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일반적으로 좀 크게 되면 이제 한 점을 좀 만나는군요. 이렇게 접하는 형태로.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건 뭐 한 점 만나는 게 아니라 두 점을 좀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니까 이 원이 슬금슬금 이쪽으로 오다가 어떤 경우가 생기죠? 아, 이거 원을 좀 어떻게 그려야 됩니까? 이렇게 접하게 되는 이런 형태가 어딘가에 좀 생기겠죠? 이렇게 될 때 구하게 되게 되면 근이 이제 두 개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때 좌표를 좀 찾아가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쪽으로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근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되죠? 와, 근 개수가 좀 더 많아집니다. 뭐 지금 뭐세 개도 되겠네요. 여기서 이쪽 선하고 이제 두 개 만나고 위에서 이렇게 하나 만나는 거니까. 그죠?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딱 만나는 요 부분들이 요게, 요게 C 값인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는 좀 언제 좀 두 개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이동을 해가지고, 중심 좌표가 이제 여기 위에 딱 오가서 원을 그리게 되면 여기에 딱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가 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면, 뭐 여기 한 점, 여기 한 점에서 두 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쪽으로 가면서부터는 이제 이쪽 선하고 이제 두 점 만나는 거니까 쭉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그렇다면 K 값이 B보다 작거나 같다 되는데 그 B 값은요, 여기 좌표가 좀 이제 1이니까 이 부분 1을 좀 알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작게 되는데 이건 좀 뭔가요? 더 쭉 이동해가지고 쭉 그려지게 되면 계속 두 점 만나는데 나중에 좀 이동해가지고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경우가 있죠? 그림을 좀 이렇게 잘 그려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잘 그리죠? 자, 중심 좌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어떻게 하면 그려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뭐 대략적으로 그랬습니다. 모양이 이렇게 안 되죠. 이렇게 접할 때가 있겠죠. 접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한 점이 될 거고 요거보다 조금 더 크게 되게 되면 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두 점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접할 때 뭔가 값이 있는데 그것보다 크다 이런 형태로서 단 모양이 결정되겠다. 물론 요게 A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접할 때 이 부분들은 이제 그 값이 C 이렇게 되는 형태로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림 그려서 문제 뜻 파악을 했고 문제 중에서 이제 B 값이 1이라는 사실을 좀 알아냈군요.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이 부분도 이제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면 접할 때 그런 내용이 되겠고 위쪽에서 풀어야 될 내용 부분들도 중심에서부터 이게 접할 때 이런 내용이 되는 거니까 그죠? 접할 때 부분 열심히 계산하면 되겠군요. 되겠죠? 자, 이제 계산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직선의 방정식은 y는 이퀄 2x 플러스 1 이렇게 처리됐으니까 2x 마이너스 y는 플러스 1은 이퀄 제로 놓으면 되겠고요. 자, 중심 좌표는 뭐 k, 1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됐죠? 거리를 구하게 되니까 루트 5가 되겠고 k를 대입해 주는 거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2k, 플러스 1 마이너스 소가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처리되는데 이게 이제 반지름이 2니까 2역으로 이렇게 접해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 절대값 이 부분들이 2 루트 5가 되겠고 2는 뭐 약분되면서요. 그럼 이제 k 값은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한 방에 뭐 두 개가 다 구해지는데요. 두 번 구하는 게 아니라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요 값은 이게 이제 루트 5가 되겠고 요쪽 값은 마이너스 루트 5에 처리해서 그러면 이제 A 값, B 값, C 값 결과를 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처리했을 때 나중에 이제 제곱해서 더하기 하라. 루트 5 제곱하면 5가 되겠고, 그러면 10에 11이 답이 돼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 좀 풀고 나서도 이거 좀 은근히 좀 복잡합니다. 그죠? 자, 주어진 거 직선 방정식 맨 처음에 이렇게 그려가야 되는 부분들 해서 이제 집합 표시하는 건 이제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원인 것도 이해가 됐는데 교점 두 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원이 중심 좌표가 K로 돼 있어서 평행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원을 이제 바깥쪽에서부터 이쪽에 좀 됐을 때는 뭐 한 점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평행 이동을 슬금슬금 와서 접하게 될 때 요 그림 그려가는 이 부분들 좀 이해해야 되겠고요. 됐습니까? 여기서 조금 더 가게 되면 세 점 만난다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위쪽 이런 데서 한 점 만나고 이런 곳에서 두 개 이렇게 좀 만나는 이런 형태. 그런 부분 좀 안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동해서 중심 좌표가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 됐을 때 이제 드디어 이제 두 개가 되고 또 좀 이제 좌측 이동해 가면서 계속 두 개가 되겠다. 이런 모양, 이런 모양.
되겠죠. 평행이동에서 생긴 그림 모양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접하는 그림 모양까지 우리가 조금 두 점만 나눠. 이게 평행이동에 의해서 어떤 상황인지에 대한 이해를 하고 그에 맞춰서 이제 해석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풀이가 진행된 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에서 접할 때 부분 구해가는 거니까 되겠죠. 자, 도형 문제 출제자가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이해해가는 그 과정 자체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 출제자가 지시한 상황이 무엇인지 학습해가는 과정 복습을 통해서 철저하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서술형 문제 시작합니다. 다음 두 원이 L에 대해서 서로 대칭일 때 L 방정식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과 원이 주어져 있는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는 원과 원과의 관계니까 역시 중심을 쫙 연결해 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 직선이라는 것은 두 원을 뭐죠?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된 거죠. 아, 이건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구나. 뭐 대칭한다라고 했는데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중심 관점에서 보니까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중심 좌표를 보니까 뭐 중심 좌표가 하나가 뭐 마이너스 2,5가 나와 있고 한쪽은 뭐 2,1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수직 이등분선 구해 가려면요 먼저 중점 열심히 좀 구해야 되겠죠? 중점 구해 가니까 0 되겠고 6에 3 해서 좌표 하나 좀 구했고요. 그 다음엔 좀 뭐 이곳에서 또 기울기도 열심히 구해야 되죠. 기울기 구해 가니까 2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뭐가 되죠? 4가 되겠고 1 빼기 5에서 기울기가 이제 마이너스를 되니까 요거에 이제 우리는 좀 수직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우리가 구하는 기울기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중점 구했고요. 수직 이런 형태를 좀 이용해서 수직 이등분선 용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수직도 있고 이등분 이렇게 되는 이런 내용이니까 기울기하고 중점 이렇게 처리해서 됐습니까? 그렇다면은 기울기 나왔고 중점이 또 다행히 0,3이니까 y절편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구해가는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1이었으니까 x고 y절편 3이었으니까 x 플러스 3 이렇게 해서 구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자, 맨 처음에 원이 서로 뭐 대칭된다라는 뭐 이 부분들 L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 부분들 이제 L에 해당하는 건데 대칭 뭐 그림 모양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과 원과의 관계되면 이제 중심을 딱 연결해 가면서 그럼 이제 수직 이등분선이다. 이렇게 이제 결론 내는 이 부분들만 조금 돼 있다면 뭐 중심 좌표 구해서 뭐 중점 구하고 기울기 구하고 그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용해야 될 뭐 수직 기울기 구하고 이용할 거 이제 구해내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 무난히 풀이 가능한 그런 문제 형태니까 자신감을 갖고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대신 맨 처음에 수직 이등분선 구해가는다라는 사실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좀 잘 인지해야 되겠습니다. 서술형 두 번째 문제 시작합니다. n이 이제 뭐 r보다는 크고 r보다 1보다 큰 이런 형태 증명하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간만에 또 증명이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조합과 관련된 증명이라서 조금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조금 신경 써서 열심히 하면 되겠죠 뭐. 자, 조합과 관련된 증명들은 이 부분들을 이제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고칠 줄만 알면 됩니다. n-1 팩토리얼 처리해주면 되겠고 이 숫자에서 n-1에서 r을 좀 빼기 한 것의 팩토리얼 선택한 개수의 팩토리얼 이렇게 좀 쓸 줄 알면 되죠. n-1 팩토리얼 처리가 되겠고 이 값에서 이 값을 뺀다. n-에서 r-을 빼는 거니까 n-r 처리해서 팩토리얼 그 다음에 r-를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해가면 되겠습니다. 됐죠? 뭐 근데 그 다음에 뭐 연산 조금만 진행하면 되는데 우리가 좀 낯선 부분들이 뭐냐면 평상시에 이제 팩토리얼 관련된 연산들을 좀 많이 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낯설죠. r 팩토리얼 이 부분들 이제 통분하게 되면 r 팩토리얼로 통분이 되면서 그죠? 그러면 이제 우측 부분들에는 r만큼 이제 분자분모에 이제 곱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 신경 써야 되겠고 그 다음은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을 팩토리얼 하게 되면은 이번에는 n-r 팩토리얼이 더 큰 걸로 통분돼야 되겠고 그렇다면 이 앞쪽에 이제 n-r 분자분모에 이제 곱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아이디어니까 이걸 좀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통분이 됐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분자분모를 써야 되는데 이 공통이 보이잖아요. 그게 좀 낯설면 이렇게 좀 쓰면 됩니다. n-1 팩토리얼 더하기 r 곱하기 n-1 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뭐 한 번 더 쓰면 되죠. 통분이 뭐 다 끝난 거니까. 되셨죠? 자, 그렇게 되면 n-1 공통에다가 두씩 이 값들을 지금 더하기 해주는 거니까 n 이렇게 처리되겠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게 n 팩토리얼이 되거든요. n-r 팩토리얼에 r 팩토리얼 처리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제 n 컨비네이션 r 이렇게 처리돼서 조합 형태의 실식으로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증명이 끝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의외로 좀 어렵지 않죠. 뭐 근데 이제 뭐 이게 좀 안 해보면 이게 무지무지 낯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이게 뭐 거의 공식처럼 돼 있는 이 부분들인데 n 컨비네이션 r 이 부분들을 이렇게 n 팩토리얼 그다음에 빼기한 부분들의 팩토리얼 그다음에 선택한 가지수의 팩토리얼 이런 부분을 이렇게 고쳐가는 부분들을 알면 다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런 식 자체를 이렇게 좀 쓸 수 있는지 식 자체를 또 이렇게 쓸 수 있는지 이 부분들이 이제 가장 기본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연관성 있는 것끼리 이제 통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서 분자 보면 이제 곱하기 되는 이런 부분들만 점검해 가면 무난히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좀 우리가 좀 많이 다루는 그 형태의 연산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그런 과정이 좀 포함되어 있으니까 좀 연습장에서 연습을 좀 해서 친숙해지가는 그런 시간이랑 노력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문항은 23번 서술형 세 번째 문제가 되겠고 학성고 시험 문제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이 X축과 이루는 각도가 60도이고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점 또 M도 직선 M도 있습니다. 자, 원은 또 반지름이 2인 원이고요. 일사분면의 점 P에 대해서 수선의 발들 ABC 되어 있고 거리를 열심히 구해야 되는데요. 좀 시간이 걸리는데요. 자, P점은 직선 위에 있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60도 주어진 거 보게 되면요. Ln 이꼴 탄젠트 60도 이런 부분들이 루트 3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루트 3x 해서 좀 구해가면 되겠고요. Y축 대칭이니까 M은 Y는 이꼴 마이너스 루트 3x 해서 또 쉽게 또 구해갈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직선 길이가 탄젠트 값이라는 사실은 좀 알아야 뭐 되기는 하는데 뭐 그렇게 많이 어려운 과정은 아니니까 좀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원 위에 있는 점 P점, A, B 이렇게 놓으면 되겠죠. 뭐 A, B라고 되어 있으니까 원 위의 점이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4 이런 부분 좀 만족한다 라고 되어 있고 이제 수선발 내려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루트 3x 마이너스 y는 이꼴 제로 되어 있고 A, B에서부터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2분의 이렇게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럼 루트 3 A 빼기 B의 절대값 이렇게 처리해주면 하나가 되겠고 그 다음에 루트 3x 더하기 y는 이렇게 처리돼서 구하게 되면 또 2분의 루트 3a 플러스 b 절대값 이렇게 처리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또 b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 세 개 나온 부분들을 제곱해서 더하게라 이런 얘기인가요? 알겠습니다. 4분의 그러면 루트 3a 빼기 b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루트 3a 플러스 b의 제곱이 되겠고 이 부분들은 b 제곱 되는데 뭐 4b 제곱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부분 보게 되면 3a 제곱 이거 3a 제곱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고요. 됐습니까?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처리돼서 사라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제 뭐 b제곱 이렇게 처리되고 4b제곱 이렇게 처리되게 하는 거니까 보이셨습니까? 4분의 이렇게 처리가 돼서 그럼 6 처리되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가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뭐 6번 돼 있고 6번 이렇게 되는 거니까 가볍게 처리되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리고 아까 원 위에 점에서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 부분들이 또 4가 되는 그런 형태. 그러면 가볍게 좀 최종 답은 이제 6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아주 교묘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문제를 읽어보고 나중에 뭐 이렇게 뭐 겁을 주는 요소가 많으니까 뭐 쫄아서 못 푸는 건데 하나하나 해결하면 되죠. 직선은 뭐 이렇게 60도 이 부분 어쨌든 이 부분 알긴 알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하나 처리가 돼서 이 부분 좀 체킹해서 좀 알아두시고요. 그러면 직선 방식 두 개가 완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의 점 되겠고 이제 뭐 거리 수산발 내려서 거리니까 거리 이렇게 거리 해가지고 이제 거리 공식들 구하고 또 이제 내려서 거리 공식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식 쓰고 그러면 이 다음부터 그냥 줄줄줄 진행돼 가는 거니까 대단한 게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문제를 읽어서 원에 있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내린 수선의 발들을 뭐 ABC라고 합니다. 제곱 합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긴 문장 속에 돼 있고 뭐 그림 주어져 있으니까 뭐 쫄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못 풀겠어요. 이런 부분들만 아니라면 그렇게 또 무난히 또 풀이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로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께 같이 공부해가면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좀 자신감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3번 학성고 시험 문제 마지막 문제였는데 설명 잘 이해됐으면 좋겠고요. 앞쪽에 좀 좋은 문제들 몇 문항들 막 보였었는데 학습을 통해서 실력 쌓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학성고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